남극 얼음, 남한 면적 26배만큼 줄었다. 남극은 지금 겨울이다. 얼음이 1981년 대비 2010년 대비 260제곱킬로미터가 줄었다. 아르헨티나 정도 되는 면적의 얼음이 사라진 셈이다. 여름이 되면 줄었다가 겨울이 되면 늘어나야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얼음이 얼지 않았다. 월트 마이어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40일도 폭염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러다 머리가 핑 돌 때가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가 찾은 땡볕에 공사 현장 41.5도였다. 쿠팡물류센터를 찾은 중앙일보 기자는 작업 5분 만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고 했다. 에어컨이 없는 실내 온도는 35도까지 치솟았다. 컨베이어 벨트에 상자가 5개만 쌓여도 관리자가 찾아와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 1시간에 10분 이상 쉬고 오후 2에서 5시에 오게 작업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 권고일 뿐. 하루 작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 최근 5년 동안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가 152명이 가운데 23명이 죽었다. 지난 6월에는 코스트코 야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없다. 이번 주는 가뜩이나 고기압이 겹쳐 열돔이 형성되고 습도 60도 이상의 한증막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다. 습한 폭염이다. 땀이 증발되지 않아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 검찰 수사권 강화, 또 시행령 꼼수. 한동훈의 작품이다. 검수완박을 뒤집은 검수완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시행령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일면 머리 기사로 다뤘는데 조선일보는 신면, 중앙일보도 신면 구석에 처박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년 동안 검찰이 보안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25%와 35%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기로 역할이 분리돼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바뀐다. 한겨레는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데 검찰과 경찰이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검찰 통제권 강화로 해결해야 하는지 입장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례적으로 꼼수이며 그 자체로 법치 위반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선진국은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때도 경찰 인력을 통해 한다면서 한국 검찰만큼 자체 수사권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동관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좌편향 PD와 진행자들이 4대강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악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2009년 홍보수석 요청 자료 가운데 일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이 국정원의 좌파 대청소 시나리오를 주문했고 국정원은 경영진의 주의 환기와 좌편향 진행자 퇴출, 건전단체 보수 언론 주도로 편파보도 문제 제기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2010년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도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이다. 방송사가 꾸린 선거기획단의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해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된다며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규는 이동관 임명을 강행하는 윤석열을 두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신세계라고 지적했다. 이동관이 갈 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감옥이다. 흑역사가 다시 들춰지고 있다. 언론을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고 비판 언론인 해직을 배후 조종했던 사람이다. 김동찬은 방통위는 고쳐 쓰자는 말로 충분하지 않다며 미디어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써부터 이동관 탄핵설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반쪽짜리 방통위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이동관 탄핵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철근 빠진 아파트 실명 공개. 한겨레는 충격 그 자체라는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는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는 건설 강국인데 정작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짓는다고 비판했다. LH가 민간에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93개 단지를 모두 조사했는데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 아파트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철근을 왜 뺐을까? 조선일보는 꼼꼼하게 지난 정부 탓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밀어붙이면서 LH의 과부하가 걸려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안홍섭은 LH가 설계를 발주하면 부조설계사에게 주고 일부를 쪼개서 하청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력이 부족한 기술자들이 참여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경우 퇴직자가 넘어간 소수 회사 가운데 일부가 무량판 설계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민은 전단 보강근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순살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혀 나중에 집을 팔거나 세를 놓을 때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입주민들 불만도 나온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 들어온다. 이다시고 비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수산업 등에만 가능한데 가사 서비스까지 넓히기로 했다. 서울시가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조정훈이 제안한 100만 원 가사 도우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비용 노동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차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최영미의 지적이다. 배진경은 시장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이주 노동자 도입은 돌봄의 공공성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밑줄 쳐가며 읽은 탈렁, 국가주도 보험 사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준다. 지난해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100만 명을 넘겼다. 박정우는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4에서 5개월간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하루 26,600원이 하한액이라 이 돈을 받고 마음 편히 취업 준비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배달 노동자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없애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회사에서 떼는 수수료가 더 늘어났고 산재보험 역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라 보험 사기에 가깝다는 게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만이다. 누가 면책을 해달랬나. 교권 침해 해법으로 아동학대에서 면책을 하게 하자는 대안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절실한 것은 면책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아동학대 면책보다 민원 창구를 학교장으로 일어나는 게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나의 인권은 남의 것을 빼앗아 얻는 게 아니다.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대하는 과정에 나의 권리도 보장된다.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은 원래 어렵고 품이 드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민주주의 원칙이 그런 것처럼 애초에 그것을 배우는 게 교육의 본질이 아니었던가. 맥락과 통찰 그리고 해법 슬로우 뉴스